여러분들과 분극된 유전체가 만드는 전기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게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예요. 그러니까 분극된 유전체에서 생기는 전기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이게 지금부터의 학습 목표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조금 산수식이 조금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는데 처음에 볼 때는 복잡해 보여요. 그런데 이따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크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금방 추적해서 여기 자체를 금방 증명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분극된 유전체가 만드는 전기장을 계산을 할 건데 먼저 어떤 걸 구할 거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숙박전화 밀도라고 하는 걸 유도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구속 최적전화 밀도라고 하는 걸 유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는 요식하고 여기에는 요식을 유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1차적으로 할 일은 여기를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해볼 거냐면 여기 보면은 인가된 전기장이 이렇게 있을 때 뒷필드 사이에 관계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쪽에 유전상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유전상수하고 여기 자유공간 속에서의 유전율 그리고 유전율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게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해볼 주제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뭐를 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얘기를 했을 거니까 다시 앞쪽으로 넘어갈게요. 앞쪽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일단은 여기에는 산수식은 다 잊어먹고 머릿속으로 한번 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머릿속으로 구를 떠올려요. 이렇게 구를 떠올리고 이 구가 유전체로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 구에다가 이렇게 전기당을 가했어요. 전기당을 인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기당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유전체 구를 넣어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저 유전체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는 거를 머릿속으로 먼저 상상들을 해보세요. 사실상 이 상상이 여기 있는 거에 다예요. 자, 그러면 먼저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생각들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분극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분극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극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지금 조건처럼 어떤 유전체에 우리가 전기당을 가하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전압을 가하게 되면은 이 유전체에 있는 전자궤도 자체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전자궤도에 영향을 줘서 전자궤도가 찌그러져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전기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이 생기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 보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 구가 있어요. 그리고 전기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전위는 이쪽이 높고 지금 이쪽이 낮은 상황인 거예요. 바로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원래 이 안에 만약에 다이폴들이 있을 거잖아요. 다이폴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다이폴들이 랜덤하게 있어요. 무작위 방향으로 있다가 전기당이 이렇게 걸리게 되면은 정렬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극단적인 예로 그릴게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 구 안에 그 다이폴들이 일괄적으로 배열을 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쪽이 전위가 높고 이쪽이 전위가 낮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쪽이 플러스 극일 테고 이쪽이 마이너스 극일 테니까 우리가 다이폴이라고 하는 자체는 보통 이렇게 타원 원 안에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쪽 극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쪽에 마이너스 플러스 그리고 이쪽도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구 안에 몇 개만 그릴게요.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런 모양을 갖게 될 거예요. 이렇게 지금 다이폴을 6개만 그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구 안에 지금 다이폴을 6개를 그렸는데 여러분들은 뭐가 보여요? 어떤 게 보여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린 이 구를 한번 여러분들이 종이에다 직접 그려봐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이쪽이 전위가 높고 이쪽이 전위가 낮기 때문에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지금 구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왼쪽 구의 표면으로 마이너스가 쭉 배열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반대쪽 이쪽 구의 표면 쪽으로 플러스가 쭉 배열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것처럼 구 표면 자체가 전체적으로 분극이 되게 돼 있어요. 물론 이 최적 안쪽에는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이 안에 꽉 차게 이렇게 배열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있는 다이폴들의 배열 때문에 전체 구의 표면에는 이쪽에 마이너스, 이쪽에 플러스로 이렇게 크게 극성을 갖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 모양을 자체를 상상을 할 수 있죠?
바로 이 모양을 여러분들이 먼저 상상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전기장을 한번 그려보고 그 안에 유전체 그 구를 넣고 그리고 구 안에 다이포를 뭐 몇 개를 그리든지 간에 하여튼 여러 개를 그려요. 그린 다음에 그때 전하가 어떻게 배열이 되는지, 극성이 어떻게 배열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봤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렇게 구가 있으면 반을 극단적으로 잘라서 이쪽에는 마이너스가 쭉 배열이 될 테고 반대쪽 구에는 이쪽에 표면에는 플러스가 쭉 이렇게 배열이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론 이 안쪽에는 다이폴들이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플러스로 쭉 안쪽에 꽉 차게 들어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먼저 이 모델 자체를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까지 상상을 했다라고 보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논리전개를 시켜보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여기에 어떤 유전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유전체라고 하는 자체는 전기장 내에서 극성을 지니게 되는 조련체예요. 그리고 이 유전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냐면 하나는 무극성 유전체, 무극성 매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극성 매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 거냐면 유극성 매질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물이 있어요. 물 같은 게 있고 그리고 무극성 매질에는 산소나 수소 같은 것들이 있어요. 대신 무극성 매질이 됐던 유극성 매질이 됐던 그게 장이 걸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전이차가 걸리게 되면은 이 자체가 이렇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대로 분극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먼저 그 점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해놓고 이쪽을 지금 어떻게 쓸 거냐면 여기를 이렇게 놓고 여기다 조그마한 채적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 다이폴 자체가 요즘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쪽이 원천점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필드 포인트라고 하는 장점이에요. 그리고 원천 쪽에 우리가 프라임을 이렇게 붙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프라임을 붙일 거고 이쪽에 알고 싶어하는 요점에서의 필드 포인트에서는 그냥 여기를 프라임을 안 붙이고 x, y, z로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요점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R이라고 하는 벡터를 연결을 하고 지금 그리고 단위 벡터 방향도 이쪽으로 이렇게 잡을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R이라고 하는 거에 크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여기는 x-x 프라임 그리고 제곱 y-y 프라임의 제곱 z-z 프라임의 제곱이 될 테고 여기를 만약에 제곱을 이쪽으로 써서 그런데 제곱을 없애고 하게 되면은 여기 루트 값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R 벡터의 크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R 벡터의 크기를 잡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 조건 내에서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한 대로 지금 이 안에는 쌍극자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쌍극자의 전위라고 하는 자체를 이미 앞쪽에서 구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쌍극자의 전위부터 구하게 되면은 분량 자체가 너무 길어져서 쌍극자의 전위라고 하는 자체는 앞쪽에서 구한 그 값을 그대로 갖다 쓸게요. 그래서 쌍극자의 전위는 우리가 이렇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앞에서 이미 유도를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 식이 어떻게 나왔나 궁금하면은 앞쪽을 한번 찾아봐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쌍극자의 전위도 이렇게 유도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 두 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부분을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전개를 시키기 위해서 여기 이만큼 부분 여기 R제곱분의 여기 단위 벡터 여기 R 방향의 단위 벡터를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만큼 가로 안에 있는 거는 여기도 여러분들과 제가 먼저 계산을 해봤어요. 여러분들하고 벡터 해석을 할 때, 벡터를 다룰 때 그때 우리가 이 부분 자체를 계산을 했었어요. 그때 우리가 대입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배우고 그리고 R분의 1을 계산을 했는데 그때 R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줬었냐면 여기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을 이렇게 크기니까 루트를 씌워야겠죠? 루트를 씌운 값을 R로 이렇게 주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그때 여기를 벨이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가해서 여기에서 값 자체를 한번 구해봤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때 구한 값은 이만큼이었었어요. 기억나요? 날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렇게 돼 있었고 지금 여기를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이 뒤에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가 R 벡터니까 우리는 크기와 방향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럼 R 하나 없어지고 나면은 여기가 이렇게 R 제곱에 여기가 단위 벡터를 쓸 수가 있겠죠. R 제곱꼴의 단위 벡터. 그러면 R 제곱꼴의 단위 벡터꼴로 이렇게 돼 있죠. 바로 그거를 이렇게 먼저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부분은 여기 R이라고 하는 자체가 바로 이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구했던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유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단지 이 R이라고 하는 여기
그 벡터의 길이 자체를 우리가 여기에서 요 값 자체를 여기다 넣어놓고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 넣어놓고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와요. 단지 부호만 달라요. 부호만 이쪽에 마이너스가 붙고 이쪽에는 플러스 값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지금 앞부분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게요. 왜냐면 여기 계산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거냐면 지금 여기가 델이라고 하는 연산자가 있고 프라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 기준으로 해석을 하겠다는 소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나서 우리는 여기에 R분의 1을 계산을 하려고 한다면 바로 요 항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일단은 원래 여기 델이라고 하는 연산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파샬 x의 파샬, 그 다음에 단위 벡터가 붙죠. x방향의 단위 벡터가 붙고 파샬 y의 파샬, 그리고 y방향의 단위 벡터가 붙고 파샬 z의 파샬, 그리고 z방향의 단위 벡터가 붙어요. 근데 이때 계산할 때도 우리가 앞에 것만 하나를 x방향 하나만을 유도를 하고 나머지는 다 추정을 해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나머지 y나 z는 똑같기 때문에 x쪽만을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틀림없이 여기는 어떤 눈부셔서 이쪽으로 갈게요. 저기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냐면 여기는 우리가 델 프라임 해놓고 R분의 1이라고 하는 자체는 R은 지금 저쪽에 있는 저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분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해놓고 나서 분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는 여기가 어떤 꼴이냐면 여기가 저쪽에 있는 것처럼 x 마이너스 x 프라임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y, z 다 이렇게 쭉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전체 2분의 1승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거 분의 1꼴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를 편매분을 하게 되면은 x 프라임에 대해서 편매분을 하게 되면은 어떤 꼴이 나오겠어요? 여기는 이렇게 나오겠죠? 등호를 해놓고 나서 그리고 이게 분수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이렇게 나올 테고 그리고 R이라고 하는 저 값 자체가 전체가 다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0이 붙을 테고 그리고 우리가 이만큼 자체를 여기를 이렇게 U라고 넣는다면 여기를 다시 미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저 값 자체는 어떻게 돼요? 지금 그리고 x 프라임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여기가 x 마이너스 x 프라임이라고 하는 이 값 자체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고 그리고 2분의 1하고 2는 약분돼서 없어지겠죠. 그러면 그 다음 값 자체는 등호를 이렇게 써놓고 나서 여기 대괄호로 이렇게 묶을게요. 그리고 저쪽에는 R값이 다 들어갈 테고 여기에 다 들어갈 테고 이거에 마이너스 2분의 3승이 될 테고 그리고 이쪽은 x 마이너스 x 프라임이 붙을 테고 단위 벡터가 A에 x의 단위 벡터가 이렇게 붙는 걸로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여기까지만 이렇게 유도를 하면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유도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아가지고 여기도 부분만 반대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는 그냥 편배분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는 한번 직접 한번 유도를 해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자체를 다음과 같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를 알아봤고 그리고 이 값 자체를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입한 값을 여기에다 다시 쓴 거예요. 다시 쓸 때 어떻게 쓴 거냐면은 우리가 상수 부분 여기에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상수니까 앞으로 써놓고 그리고 여기에 P라고 하는 다이폴 모멘트가 있죠. 다이폴 모멘트가 있고 여기 도트 프로덕트가 있고 도트 프로덕트가 있고 그리고 그 뒤에 R제곱분의 R의 단위 벡터라고 하는 부분은 이만큼으로 처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적분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처리를 해놓고 그렇죠? 이게 요거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그걸 써놓고 나서 여기에 최종 요소가 이렇게 있는 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유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한 거냐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는 여러분들이 벡터 미분 해석을 할 때 거기서 나왔던 공식이에요. 그 공식 자체를 그대로 이용을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공식을 한번 보고 이쪽에 나오는지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델이라고 하는 프라임 자체를 여기를 다이버전스를 시킬 거예요. R분의 P 벡터라고 하는 거에 이렇게 취했을 때 보게 되면은 이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구조인 거죠. 여기가 F라고 하는 자체는 스칼라 값인 거예요. 그게 R분의 1인 거고 여기 A 벡터가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 다이폴 모멘트 P 벡터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 스칼라장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델의 프라임이 붙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도트가 있고 A 벡터가 이렇게 붙었어요. 그럼 여기도 똑같겠죠? 여기도 원래는 이쪽에 R분의 1이 있는데 그걸 전체로 이렇게 분수로 쓴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요거일 테고, 그리고 여기 대례 프라임이 있어요. 대례 프라임이 있고 전곱이 있고 전곱이 있고 A 벡터가 있고 P 벡터가 있고 똑같죠? 그리고 그 뒤에 플러스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플러스가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A 벡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다이콜토미메트릭 벡터 P 벡터를 써주면 되는 거고, 전곱이 있어요. 전곱이 있고, 그리고 델 연산자가 있어요. 그래서 델 연산자에 프라임을 붙인 델 연산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스칼라장이 있어요. F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R분의 1이라고 하는 스칼라 값을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공식을 이용을 해서 지금 이만큼 부분을 이렇게 전개를 시켰어요. 여기를 왜 전개를 했냐면 지금 이 부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만큼 부분, 여기 부분이 여기하고 똑같죠? 그렇죠? 이만큼 부분이 여기하고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여기를 이 식을 이용을 해서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요? 여기를 중심으로 쓰게 되면은 이걸 이쪽으로 넘겨서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바로 그렇게 빼줘서 요 값 자체를 새로 쓴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여기에 상수값은 그대로 써줄 테고, 그리고 우리가 요 값이 앞에 있었으니까 그 값을 넣어주고, 그리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지금 보면은 이만큼 값을 마이너스를 붙여서 써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뒤쪽에 전체 적분 요소가 이렇게 있는 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유도가 됐죠? 여기까지 유도를 한 다음에 그 뒤에 어떤 거 한 거냐면 여기를 전체를 적분을 한 거예요. 그럼 전체를 적분하게 되면은 여기가 전체 B가 나올 테고, 그리고 여기 상수값은 그대로 있을 테고, 그리고 이쪽에다 인테그랄을 붙여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줬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됐고,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한 거냐면 요 앞에 있는 이만큼 부분을 발산 정리를 써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바꾼 거예요. 여기 발산 정리라고 하는 자체는 이 꼴 자체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는 지금 보면은 여기 P 벡터가 여기가 벡터장인 거니까 벡터장의 발산에 전체 최적 적분을 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발산 정리를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쪽이 플럭스라고 하는 개념이었었잖아요. 플럭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면에 대한 개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플럭스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전체를 다 감싸서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죠. 바로 그래서 그꼴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이만큼 부분을 발산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실제는 원래 이렇게 여기 꼴을 바꾸면 이만큼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올 건데 n의 프라임이라고 해서 단위 벡터를 더 부여한 것 뿐이에요. 단위 벡터를 부여해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단위 벡터는 1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자체를 더 부여해서 쓴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단위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여기에 있는 면적 벡터와 수직 관계인 거예요. 바로 그렇게 단위 벡터를 붙여서 발산 정리로 이 양을 써준 거예요. 그리고 뒤쪽 방은 그대로 써준 거예요. 이쪽 방은 그대로 써서 이렇게 넣었는데, 그런데 여기를 플러스로 바꿔주고 이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써준 거예요. 왜 이런 꼴을 썼냐면은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기가 전체 전위값으로 나왔잖아요. 전위값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같이 유전체가 아니고 자유전화가 있을 때, 그렇잖아요. 도체 같은 데에서 자유전화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면전화 밀도, 그리고 면전화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최적전화에 대해서 우리가 전위를 구한 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전위 자체가 그때 결과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봐요. 결과 자체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지금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 아래쪽에 제가 예전에 계산했었어요 라고 하는 이만큼 부분은 여기는 우리가 자유전화가 있을 때예요. 그때 우리가 전위의 값들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보면은 면전화 밀도가 되는 거고, 여기가 이렇게 최적전화 밀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힘을 구하고 전기장을 구하고, 그렇잖아요. 전기장일 때도 우리가 그 선일 때, 면일 때, 그리고 최적일 때를 구하고, 그리고 다시 그걸 이용을 해서 전위를 구했었잖아요. 전위일 때도 선일 때, 면일 때, 최적일 때를 구했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공간상 1차원, 2차원, 3차원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바로 그걸 구했었어요. 그때 우리가 구했던 값이에요. 그래서 두 값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보면 다른 부분은 다 똑같고 이만큼 부분하고 여기가 같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게 되면은 다른 부분이 다 똑같고, 그러니까 이만큼 부분이 여기와 같은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쪽에 요 위에 있는 이만큼 부분이 이쪽에서 면전화 밀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면전화 밀도라고 썼는데 자유전화가 있을 때 면전화 밀도와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는 P자를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분급 면전화 밀도가 되는 거예요. 또는 여기를 속방 면전화 밀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전화가 있을 때 면전화 밀도와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에 P자를 이렇게 붙여주고 의미 자체가 여기가 면전화 밀도일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속박 면전화 밀도 또는 여기를 분급 면전화 밀도다라고 해서 여기 로에 S 사이에다가 여기 P라고 하는 폴라리제이션에 따온 P 분급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여기를 보게 되면은 여기는 최적에 대한 텀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식에서 보게 되면은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이 여기가 최적전화 밀도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왼쪽에서 우리가 면전화 밀도가 똑같은 이유로 이만큼 부분 자체가 여기가 최적전화를 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우리가 자유전화가 있을 때와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를 기호를 로 V로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 P자를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도 분극이에요.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를 부속 최적전화 밀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한번 논리를 전개를 해서 다음 두 식 여기에 속박 면전화 밀도 그리고 여기에 부속 최적전화 밀도를 유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크게 어렵지가 않고 사실 이런 식이나 또는 이런 것들은 한 번 정도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따라가서 보면은 금방 아마 유도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논리 전개를 해서 구속 면전화 밀도 그리고 속박 면전화 밀도 그리고 구속 최속전화 밀도까지 한번 수를 한번 유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이게 정말로 밀도구나 면전화 밀도, 최적전화 밀도구나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차근차근 한번 유도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유도들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여기에서 개념을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는 꼭 유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됐고, 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상에서 처음에 앞에 있는 여기는 어떻게 쓴 거냐면 유전체 표면에 존재하는 양의 총 속박전화 그리고 내부에 존재하는 전화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이 두 식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방금 앞에서 구한 식이에요. 다시 앞으로 잠깐 돌려볼까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잠깐 구한 여기 속박 면전화 밀도하고 여기 구속 최적전화 밀도를 양쪽을 적분한 거예요. 여기 적분하고 여기 적분하고 여기 적분하고 여기 적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두 가지 식으로 썼어요. 여기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분급 면전화 밀도인 거죠. 분급 면전화 밀도에 대한 식을 이렇게 쓴 거고 여기가 구속 최적전화 밀도에 대한 식을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는 앞에서 식에서 온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가 자유전화가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누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나눈 거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처음에 우리가 자유전화를 추가하지 않을 때 안 했었다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우리가 표면에 있는 거하고 그리고 또 하나 내부에 있는 거하고 전체 값을 더하게 되면은 0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걸 지금 이렇게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B자를 붙인 거는 여기에도 B자가 붙어 있잖아요. B자가 붙어 있는 거는 속박전화라고 할 때 이거를 바운드 차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거기 바운드 할 때 B자를 따와서 여기를 그냥 기호 처리를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거기에다가 유전체 내에 만약에 자유전자가 존재를 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T자는 토탈이에요. 토탈 밀도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자유전화의 최적전화 밀도에다가 그리고 여기가 구속 최적전화 밀도를 이렇게 더해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유식까지 이렇게 써놓고 나서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정리를 했었냐면 우리가 맥스웰 제1법칙 가우스 법칙에서 구한 맥스웰 제1법칙을 유도를 할 때 우리가 D필드의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자체가 이게 최적전화 밀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바로 이 식을 이용해서 여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토탈 밀도라고 하는 자체를 바로 이 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D필드라고 하는 자체를 E필드로 바꿔서 쓴 것밖에 없어요. D필드를 E필드로 바꿔서 써준 거예요. 그러면 D필드와 E필드 사이에 유전율만 곱해준 거잖아요. 이 식에 의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식은 어떻게 넘어가는 거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전화의 최적전화 밀도 입장으로 쓰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거 입장으로 쓰게 되면은 이쪽을 뒤쪽으로 빼주면 되겠죠? 바로 그렇게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속 최적전화 밀도라고 하는 자체는 바로 앞식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된다고 배웠어요. 그쵸? 좀 전에 유도를 했었어요. 이 식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넣어주고 나서 여기에도 보면은 여기 다이버전스가 있고 그렇죠? 여기 발산이 있고 이쪽도 발산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으로 묶어주게 되면은 가로 안에 이만큼 텀이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을 우리가 D필드를 이렇게 세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D필드를 이렇게 세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D필드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서 보게 되면은 E라고 하는 자체는 인가된 전기장인 거예요. 인가된 전기장이고 실제 D필드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는 플럭스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식에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 D필드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다이볼이 추가됐기 때문에 다이볼 양만큼 전기장을 걸었을 때 유전체에서는 더 증가를 한다는 뜻인 거예요. 바로 그 뜻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이쪽을 다시 이렇게 바꿔 써준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 개념 자체는 맞죠? 왜냐면 여기에 자유전화가 있을 때 최적전화 밀도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맥스웰 법칙에서 유도를 했듯이 바로 요식 자체가 요거했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여기를 의미를 부여를 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렇게 유도를 했을 거라고 유도를 이렇게 해봤고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전화효율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할 건데 전화효율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거는 물질의 구조가 얼마나 전기장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가 하는 걸 뜻하는 게 여기에 있는 전화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여기를 전기 감수율이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입장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분극이라고 하는 자체는 전기장과 실제는 비례하게 돼 있어요. 비례하게 돼 있고 여기에 카이라고 있고요. 카이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넣어서 전화율로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 값을 다시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쪽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한 거예요. 이 값을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쪽으로 이렇게 새로 써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논리가 이해가죠? 이렇게 전화율을 정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값을 대입을 했대요. 대입을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다시 써줬대요. 여기 보면은 자유공간에서 유전율이 있고 자유공간에서 유전율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유공간에 있는 유전율로 이렇게 묶어서 써줬대요. 그랬을 때 이 안에 있는 1 플러스 카이라고 하는 값, 전화율이라고 하는 이 값을 다시 뭐라고 놓은 거냐면 유전상수 R로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놓고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 보면은 자유공간에서의 유전율과 유전상수 R이라고 하는 자체를 우리가 유전율로 새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자체를 유전율 2로 새로 정의를 해서 D필드와 E필드 사이의 관계를 유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새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식은 위에 있는 식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식에서 여기 유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언뜻 보면은 처음에 보면은 좀 복잡해 보여요. 복잡해 보이는데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전체가 있을 때 분극 모양을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은 그 모양을 생각을 하면은 전반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거를 금방 이해를 할 거예요. 만약에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어떤 막대 같은 유전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실제 이 막대라고 하는 자체도 여기도 안에 다이볼 자체가 다시 배열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냥 이게 아주 얇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단일 다이볼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또 플러스 마이너스 또 플러스 마이너스 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막대가 있을 때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극성으로 분극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 분극된 게 이쪽에 전기장을 만든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런 식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다시 여러분들이 유전체 구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유전체 구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에 만약에 전기장이 이렇게 가해졌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쪽이 전위가 높고 이쪽이 전위가 낮아요. 그러니까 유전체에 있는 다이볼들은 틀림없이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이쪽도 마이너스 플러스 그리고 여기도 6개만 그릴게요.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도 마이너스 플러스 이쪽도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렇게 분극이 될 거예요. 그러면 유전체 구의 표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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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는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로 분극된 것과 똑같은 현상을 똑같이 보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은 그 점을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앞쪽으로 잠깐 넘어가서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중요한 데를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지금 한번 제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여러분들은 첫 번째 여기를 한번 유도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R값을 놓고 나서 유도를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를 미분을 할 때 어떤 꼴이 나오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에 그리고 여기 대괄호로 쓸게요. 전체 R이라고 하는 이 값 자체가 나올 테고 마이너스
2분의 3승이 있을 테고, 그리고 이 부분을 미분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 2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x 마이너스 x 프라임 꼴로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없어지고 2분의 1 하고 2 없어져서 우리 전체가 플러스 값으로 되고, 그리고 여기가 r에 2분의 3승값, 여기 r이라고 쓴 거 이 값이에요. 이 값 전체를 넣어줘야 돼요. 이게 나오고, 그리고 뒤쪽에는 x의 마이너스 x 프라임이 이렇게 붙고, 그리고 단위 벡터가 있어야죠. 여기에 a의 x 방향의 단위 벡터가 있는 꼴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값도 똑같이 나오겠죠. 이거를 이쪽에서 했던 거하고 같이 정리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우리는 요식을 써가지고 여기를 이 부분 자체를 바꿔준 거예요. 그렇죠? 여기를 바꿔줘서 여기가 이만큼 부분이니까 이걸 반대로 넘겨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만큼 부분을 여기 물론 적분을 해준 거고, 여기에 이만큼 부분을 발산 정리를 이용해서 쓴 거예요. 실제 발산 정리를 쓰게 되면 이만큼이 나오겠죠. 그렇죠? 발산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최적 적분한 거, 최적 적분, 장의 발산에 최적 적분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머릿속에 육면체를 생각을 해요. 장의 발산의 최적 적분은 그 안에서 빛이 쫙 하고 퍼져나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쫙 하고 발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체를 감싸서 최적 적분한 거는 그 육면체 하나하나의 면 자체를 다 우리가 플럭스로 계산을 해서 다 도와준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을 적분한 걸 다 더해준 것과 같은 거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면적분 형태로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만큼 단위 벡터를 붙여준 거예요. 그렇죠? 단위 벡터는 1이기 때문에 식자체에 아무런 영향을 안 줘요. 물리라는 자체도 안 바꾸고 바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이 단위 벡터는 여기에는 면적 벡터와 수직인 관계예요. 이렇게 써주고 이쪽은 단지 마이너스만 안쪽으로 넣어서 써준 거예요. 여기를 플러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놓고 우리는 자유전화가 있을 때 전위와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틀림없이 나머지 부분은 다 똑같으니까 이만큼 자체가 우리가 면전화 밀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식에서 보면은 유전체에서 만들어낸 전위 중에 위쪽에 있는 이만큼 부분이 여기가 면전화 밀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자유공간 속에서의 면전화 밀도가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P자를 이렇게 하나 붙여주고, 그렇죠? 여기를 붙여주고 나서 읽을 때는 여기를 속방 면전화 밀도 또는 그냥 분분 면전화 밀도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도 논리가 똑같아요. 여기는 지금 최적이니까 여기 자유공간 속에서 우리가 이 부분 자체가 최적전화 밀도를 뜻했으니 여기도 얘가 최적전화 밀도를 뜻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구별하기 위해서 유전체 속에서의 최적전화 밀도를 구속 최적전화 밀도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이 구속이라고 하는 뜻은 유전체 내에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뜻인 거예요. 왜냐면 다이폴 자체는 얘가 약간 원자가 모양이 변형되면서 이렇게 다이폴이 휘전하거나 또는 찌그러지거나 이렇게 될 수는 있어도 그 안에 있는 전자가 자유전화처럼 왔다 갔다 움직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박전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그걸 구속전화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속박 면전화 밀도와 여기 구속 최적전화 밀도를 유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개념을 그대로 써가지고 여기에 속박전화에 대해서 총전화를 계산을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그래서 평형과 내부로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대다수 물체는 전기장을 걸지를 않거나 또는 그 안에다가 자유전화를 넣지 않는 이상 중성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 두 값자체는 더했을 때 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총전화는 0인 거예요. 위쪽 설명은.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유전체 내에 자유전자가 만약에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때 우리가 총 밀도를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자유전화 밀도에다가 우리가 구속 최적전화 밀도를 더해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밀도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전화 밀도라고 하는 자체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봤어요. 이 식을 갖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다만 D필드라고 하는 자체를 전기장 입장으로 써준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우리는 그 뒤에 여기를 자유전화 최적전화 밀도 입장으로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구속 최적전화 밀도를 앞에서 유도한 이 식을 가지고 이렇게 넣어놓고 이 부분에 공통으로 되어 있는 이만큼 부분 여기를 서로 묶어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를 이만큼을 이용해서 D필드를 세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부분, 다이폴 모멘트가 없는 이만큼 부분은 여기는 자유공간 속에서의 D필드인 거잖아요. 그렇죠? 전송 밀도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쓰게 되면은 얘는 유전체에 있는 전송 밀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장을 인가를 했을 때 여기 D필드라고 하는 자체가 이게 P만큼
폴라리제이션의 양만큼 증가한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체 물질에서는 전기장 때문에 D필드가 자유공간에 비해서 더 커진다는 뜻인 거예요. 바로 그 뜻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하나를 정의를 했어요. 여기 전하율 또는 여기를 전기 감수율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했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없애고 나면 요 안에 있는 여기를 우리가 칸이라고 해요. 둘은 비례를 하는 거예요. 비례를 해요. 거기에다가 비례 상수값으로 칸이라고 하는 값을 넣고 이거를 우리가 전하율 또는 전기 감수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기장을 걸었을 때 얼마나 물질 자체가 이렇게 잘 바뀌는가를 나타내는 정도인 거예요. 바로 그걸 뜻하는 거예요. 또는 여기를 자유전하에 대한 분극전하 비율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여기는 전기장을 걸었을 때 얼마나 잘 물질 구조가 바뀌어서 전기에 대해서 반응 자체가 좋은가를 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정의를 하고 다시 우리는 요 값을 여기다 넣었어요. 여기다 넣어서 우리는 여기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자유공간에서 유전율로 묶어준 거예요. 그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로를 묶어준 이만큼 부분을 우리가 여기를 유전상수로 놓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유전상수로 놓고 그리고 다시 여기 자유공간에서 유전율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유전상수라고 하는 자체는 비율인 거예요. 비율. 여기 비율이에요. 비율로 이렇게 놓고 그리고 다시 이만큼을 물질에서의 유전율로 바꿔준 거예요. 그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써줘서 다시 D필드와 E필드 사이의 관계를 유전체일 때 새로 정의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박스 속에 있는 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유도할 때 나와요. 제가 이만큼을 여기가 유전상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유전상수일 테고 그리고 유전상수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를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물체에서 유전율을 자유공간 속에서 유전율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이 관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분극된 유전체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을 다룬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복잡해 보일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여기를 한번 천천히 한번 따라서 해봐요. 따라서 해보면은 여러분들 정도면은 여기를 잘 유도를 하고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열심히 들어줘서 고맙고 꼭 한번 유도를 해봐요.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요.